그곳에는 수천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자연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과 여유도 만날 수 있죠. 발트해의 보석, 중부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던 중세 도시엔 찬란한 역사의 향기가 가득하고 선대의 지혜가 빛나는 명품 도자기 속엔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쉽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놀라운 풍경과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신봤다! 폴란드의 숨은 보석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을 아우르는 중부 유럽의 심장 폴란드. 국토의 약 90%가 평야인 폴란드에선 높은 산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의 여정은 남부 산악지대의 두나예츠 강에서 시작합니다. 폴란드 남부와 슬로바키아 북부를 흐르는 두나예츠 강. 산맥을 따라 흐르는 강이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어 산과 강의 경치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배가 있다고 해서 타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뗏목을 타고 이제 다른 선착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제 전통 복장을 입으신 분들도 보이고. 진더브레?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뗏목을 예상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뗏목인데요. 진더브레? 진더브레. 저쪽에는 이렇게 뗏목 배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홈을 판 나무통을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해해서 보관합니다. Każda łódka składa się z 5 takich czółen osobnych i montujemy je z przodu i z tyłu, wiążąc linami. Po czym dopływamy tutaj i odpływamy, bierzemy góra maksymalnie 12 osób. Tak to wygląda. Dlatego tak jest zrobione, bo pojedyncze łódki łatwiej transportować. pojedyncze części łodzi. 번호가 이렇게 다 매겨져 있어요. 이건 378번, 386번. 그래서 이제 이 번호대로 묶인다고 하는데 선착장엔 250척의 뗏목이 있는데요. 밧줄로만 연결하기 때문에 5개의 나무통이 유연하게 움직여 물살의 변화에도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관광객이 꽤 있는데요. 드디어 떠난다. 두나예츠 강에서 관광용 뗏목을 띄우기 시작한 건 1832년부터입니다. 전체 274km 중 뗏목을 타고 갈 수 있는 구간은 약 18km. 강으로 나가니 한 폭의 산수와 같은 풍경이 가슴 가득 안겨옵니다.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풍경이죠.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숲이 뗏목 여행에 정취를 더해주는데요. 10여 년 전 여름에 와봤던 곳이지만 가을 계곡의 풍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멀리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맑은 날에는 엄청 높은 상들이 삐쭉삐쭉 봉우리들이 다 보이는데 오늘은 또 나름 또 운치가 있어요.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비가 오나 안개가 끼나 구름이 끼나 맑은 날이나 여기는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뗏목의 사공들은 인근 산악지대에 사는 구랄족인데요. 45년째 사공으로 일해온 마리안 치혼 씨에게 두나예츠 강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Człowiek tu przy tej rzece się wychował, no i naraził się, dalej utrzymuje. A jak długo, to trudno powiedzieć. 강에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Żeby ten kamerzysta nam nie wypadł tam. Teraz uwaga, żeby się... 물살이 제법 거칠지만 구간이 워낙 짧고 위험할 정도는 아니어서 뗏목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 명량이야 명량. 프로젝트 보면 사공이 되어보는 기회도 얻었는데요. Wkładamy do wody, tak, i wiosłujemy. 물결이 잔잔해서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걸 통해서 배가 앞으로 간다라는 그 재미가 있네요. Dobrze robię? Bardzo dobrze. Dziękuję bardzo. Czy mogę pracować? 3 lata jeszcze praktykować trzeba, nie? A 3 lata praktyka. A, Nie od razu. trzeba sprzątać i No nie pływać, a jak to pływać. 두나예츠 강의 일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국경지대를 흐릅니다. No i lewą stronę mamy polską, a prawa strona jest słowacka. Dzień dobry. Dobry dzień. Dobry dzień. 이웃나라답게 인사말도 비슷하죠. 철책이나 담장 대신 아름다운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두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슬로바키아랑 폴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유럽연합에 이제 두 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국경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요. 오히려 이 강이 두 나라 간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으로 이게 강이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에 취해 있다 보니 어느새 종착 지점입니다. Dziękuję bardzo.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별은 늘 아쉬운 법이죠.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또 다른 만남을 찾아 떠납니다. 폴란드 남부 산악지대 두 번째 여행지는 두나예츠 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자코파네입니다. 국토의 90%가량이 평야인 폴란드에서 남부 산악지대는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산이 중부 유럽의 알프스라 불리는 타트라 산입니다. 최고봉의 높이는 약 2,500m인데요. 등산이라면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타트라산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차인데요. 마침 출발하는 마차도 있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얼른 올라탔습니다.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 중턱의 호수까지는 걸어서 2시간 반 거리. 마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등산객이 꽤 많습니다. 이 마차를 타면 바다의 눈이라고 하는 그 호수까지 간다고 합니다. 비가 좀 와서 날씨가 뭐 이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쾌함도 있어서 좋아요. 촉촉한 바람을 타고 숲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Świeży powietrze, tak? Świeże powietrze. Tak, tak. Skąd ty jesteś? Skąd? 2. 2. A je tam 8 miesięcy. 8 miesięcy? 와, 8개월 되고 2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것 같아요. W górach można spotkać niedźwiedzie, nawet w dorożkach. Państwo wychowują jak lew. jak lew. Szła dzieweczka do Tak, laseczka. świeczka. Tak. Po koreańsku tak śpiewa.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을 속에서 아가씨들아 숲으로 가자 우리들은 아름드리 나무를 싣고 아가씨들아 숲으로 가자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야 좀 봐봐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트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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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이 폴란드 민요예요. 이런 산 속에서 불러야지 맛이 나잖아요. 특히 그 원조 폴란드에서. 높은 산엔 겨울이 일찍 찾아오죠. 아직 10월 초인데 벌써 눈이 내린 모양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지점. 여기서부터 호수까지는 걸어가야 하는데요. 눈 덮인 타트라 산을 보니 중부 유럽의 알프스라는 이름이 실감납니다. Dzień dobry. Dobry. Mimo, że pada deszcz, ale ładnie wygląda. Już początek zimy u nas, spadł pierwszy śnieg. Tak. Od Do- października, od końca października tak do połowy czerwca leży śnieg na stałe, czyli 8-7 miesięcy. 타트라 산에는 소나무가 많은데요. 나뭇가지의 탄성이 좋아서 눈이 많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진 채로 버티고 있다가 눈이 녹으면 다시 기지개를 편다고 합니다. Jak rozpoczyna się zima i spada pierwszy śnieg, to Tak, tak. ona się kładzie, ona jest jakby pod śniegiem. A, Dzięki czemu potem lawiny, które Tak. spadają ze zboczy, które są dookoła nas, tak. jej nie uszkadzają, nie wyłamują. Lawiny przechodzą górą. A, Przychodzi wiosna, tak, śnieg się topi, tak. kosodrzewina znowu się podnosi. Wiosną. Wiosną, jeszcze raz. tak? I rośnie kolejne centymetry do góry. 아, 저쪽은 산에 눈이 이렇게 막 쌓였고 저쪽은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이 같이 동시에 보이네요. 두 계절의 풍경을 감상하며 산을 오른 지 30여 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바다의 눈 모르스키 오코입니다. 와, 마치 그 TV에 나오는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러한 화면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타트라산 중턱에 위치한 모르스키의 오코는 지각 변동으로 바닷속 지형이 솟아오른 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눈이라고 부르죠. 산이 드문 폴란드에서 타트라산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수도사의 모자를 닮은 봉우리와 최고봉인 리시봉까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Tak było kiedyś. Potem po uzyskaniu niepodległości to się trochę zmieniło, bo najważniejsza teraz jest ta przyroda. To jest jedyne miejsce albo jedno z kilku miejsc w Polsce, niewielu, gdzie można mieć kontakt z dziką, naprawdę dziką, niedotkniętą niczym Tak. przyrodą. Także współcześnie to jest właśnie. 직접 와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dzień dobry. 아, Amazing, yeah, I like it. It is so beautiful. 아, Mountains there, Yeah. mountains, and then the lake, and Yeah. it's green, Yeah. you know, green, and it's just very, very, very
you feel the nature. Yeah. It's and very peaceful here. Yeah, I like it. Very, very good. It's And also very colorful, you know. Gdzie możemy znaleźć góry i piękny staw naokoło, powiedzmy, jezioro, także tak to wygląda. 태고의 순수를 그대로 간직한 호수. 드디어 호수 물가에 왔는데 가까이 한번 가서 봐야지. 엄청 투명해요. 물이 되게 맑아. 추워. 엄청 차가워 여기. 보고 있는 제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변치 않고 이곳에 남아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폴란드에는 삶이 견디기 힘들 때 항상 자코파네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코파네는 타트라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요. 타트라산에 안긴 평온한 마을의 모습을 보니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양 있어, 양. 사람 무서워하나? 자코파네엔 양을 키우는 농가가 많은데요. 겨울이 워낙 길고 춥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이기도 한 양가죽과 털옷을 만들어 입죠. 하지만 양에게서 얻는 이 지역 최고의 특산품은 따로 있습니다. 와, 곱슬이다. 바로 자코파네 전통 치즈 오스치팩인데요. 양젖을 끓이고 응고, 발효 과정을 거쳐 하얀 덩어리로 만드는 것까지는 일반 치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치팩만의 비법은 그 다음 과정부터입니다. Dzień dobry. Co pan robi teraz? 장작을 떼워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작업실. Pana nie bolą oczy? Bolą panie, bo nie mamy jak polecić mam kiedy. bolą oczy. Nie. Zapracować. Nie będę zupełnie nauczony. 눈이 너무 매워서. 눈이 매워요. 45년째 자코파네 전통 치즈를 만들어 온 볼렉 씨. 치즈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짜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Dlaczego to w wodzie gorącej? No musi być, bo inaczej by nie zrobił nic z tego. To musi być elastyczne. Nie mam pojęcia, bo nigdy nie mierzył temperatury. Wiem, że musi być ciepło. 김이 잔뜩 올라오는 뜨거운 물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담그는 모습이 신기해 저도 손을 넣어봤는데요. 예. 오래 담그기에는 뜨거워요.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웠고, 근데 손을 이렇게 푹 담그시는 것 자체가 전 못하겠어요. 이 정도 온도로는. Jaki pan ma? Pewnie to potrzebujecie oszczędki?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손님들도 들어보세요. 자코파네에서도 솜씨 좋기로 소문난 볼렉 씨. 일부러 그의 치즈를 사러 오는 손님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치즈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치즈라기보다는 노릇하게 구운 빵처럼 생겼는데요. 겨울엔 치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맘때가 치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Podoba wam się? Bardzo. Dlaczego? Nie przyjeżdżalibyśmy tutaj, bo to jest nasz folklor, nasza tradycja, kultura.
뜨거운 물에 여러 번 담가 치즈가 잘 숙성되면 모양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안쪽에 자코판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틀을 씌운 다음 철제 링으로 고정해 문양이 잘 새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양옆을 손으로 주물러 럭비공 모양으로 다듬는데요. 틀을 벗긴 다음 다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치즈 하나 만드는데 한두 번 손이 가는 게 아닌데요. Żeby miał wygląd, żeby to było jakieś do jedzenia dobre i Tak? no i to jakieś takie przyjemne jedzenie. To jest tradycyjny kształt. Tradycyjny kształt.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치즈는 소금물에 담가 발효하는데요. No to musi siedzieć 24 godziny. 아, 주먹에 spróbować? No spróbuj no. 여기서도 소금을 맛보는데요. 엄청 짜요. 고산지대에 살면 혈압이 낮아져서 혈압을 높이려고 일반 치즈보다 조금 짜게 만드는데요. 발효한 치즈를 장작불 연기로 3일간 훈제하면 비로소 자코판의 전통 치즈인 오스치팩이 완성됩니다. 모양이 다양한 것도 자코판의 치즈의 특징입니다. 나무통 모양도 있고 폴란드 만두인 삐에로기 모양도 있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직접 만드신 치즈인데요. 직접 먹어볼게요. 딱 양젓,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그을음까지, 연기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는데 고소한 맛이 강하고요. 이 숯불 그러한 그 연기 때문에 그런지 맛이 좀 더 이렇게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Dobre? Dobre, pyszne. No to dobre. O, to jest dobre, no lepiej się. Naturalnie. Nie ma chemii żadnej. Żadnej chemii nie ma. No. Hej. 장인의 고집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고 풍부한 맛. 이걸 말해줘. Dobra, Już idę. cześć. Cześć. Powodzenia. Wszystkiego dobrego. 자코판의 사람들의 삶과 전통이 느껴집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숲속은 온갖 나무 향기가 가득한데요. 호호우프도 나무 향이 물씬 풍기는 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은 호호우프는 목조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타트라 산이 가까워 오래전부터 목조 건축이 발달했죠. 주택뿐 아니라 모든 건물이 나무로 지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경주로 그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경주는 공중 화장실도 한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나무 집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나무로 다 만들었네요. 어렸을 때 그 일기 생각이 나네요. 버스 시간표도 있고. 추울 때는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울 땐 나무 그늘 아래 앉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여름엔 시원할 것 같아요. 자연과 어우러진 목조 주택들이 온화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주택가. 특히 뾰족한 지붕들이 인상적입니다. 그 타트라산의 그 정상 봉우리 그 꽃갈 같은 모양과 흡사해요. 그래서 마치 그 산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 물론 눈이 내리면 쉽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했지만 마치 모자를 쓴 그러한 모습으로 재밌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붕이.
전부 나무로 지었지만 똑같이 생긴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남부 산악지대의 목조 건축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덴브노의 미카엘 대천사 교회입니다.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교회는 약 600년 전인 15세기에 건축됐는데요. 지붕과 벽 등 건물은 물론 장식 하나까지도 전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목조 교회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죠. 제가 책으로만 봐오다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과 뭔가 하나 된 성당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주위에도 나무가 많고 가옥들도 나무로 더 되어 있으니까 이 성당이 문화재로서 특출나게 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주위와 하나가 되어서 생활의 일부로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전통적인 중세 석조 교회에 비해 다소 투박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뜻밖에도 아주 화려하고 독특하게 꾸며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천장과 벽면을 가득 메운 화려한 문양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페르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77가지의 문양은 동물과 인간, 종교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단청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와, 이 벽을 보니까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카페트를 이렇게 수놓은 카페트를 깔아놓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성당입니다. 폴란드나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 이 금으로 수놓거나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제단이나 이러한 화려함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당은 나무 목재 성당이라서 그런지 나무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화려함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부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도 기본적인 구조는 물론 작은 장식 하나까지도 모두 나무로 제작됐습니다. 이 목조교회는 중세 귀족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깎아 만든 섬세한 장식품들,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셈이죠.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도 주민들의 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고 합니다.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됐을 뿐 아니라 문화재임에도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바람을 기도했던 곳. 이곳에서 폴란드인들의 깊은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마을에도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요. 한적한 마을을 걷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Dzień dobry pani. Tu ładny widok. No nie przecież 했담. Jak długo pani mieszka tutaj? 80세인 아니엘라 할머니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요. 얘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집으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할머니 최고. 할머니의 집은 전형적인 자코판의 목조주택인데요.
산간에 있는 자코판에는 겨울이 길고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창고에 쌓인 엄청난 양의 땔감이 이곳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말해주는데요. ちょっと最初は To jest drzewa na opał. A. Zamiast węgla, zamiast czego to tu wszystko na opał. W domu. Mój to rąbie, Tak. tu na tym piła żnie, Tak. nie? No, tu jest piła do żnięcia. Tak. To tako elektryczne, to. 집이 꽤 큰 편이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뿐입니다. Ale to też możecie wziąć. dzień dobry. dzień dobry. No, a nie to 부부는 결혼 후 6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Po drodze spotykałem się z panią. Ja już mam, panie, No ja go dałam, no już pójdę, nie jadą, uciekaj. 부드러운 나무의 색깔 때문에 집안이 아주 아늑하게 느껴지는데요. 집에 대한 할머니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Drewniane to wiadomo, że zdrowe. Nie ma wilgoci tam i tak, bo w betonie, w tych spustokach, w tej cegle to bardziej zimno, to jest bardziej zdrowe. 이 집은 증조부 때부터 살던 곳인데요. 59. 와, 여기 1869년 보이죠? 여기 1869년. To niech to chodzi. 이게 당시에 지은 집 연도를 표시하신 거예요. 1860. 오랜 세월에 놀라고 3대의 삶이 오롯이 밴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60년간) 해로하며 슬하에 일남 일녀 15명의 손주와 증손주를 둔 다복한 가정. 80의 나이에도 식탁보를 직접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 정정한 할머니에게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Taką całą chustkę, co to nawlekiem i nitki. 6 dni tydzień. 이 집엔 보물 같은 훈장이 2개 있는데요. medal, krzyż. Ja 어, to są. Ja. 다른 농가의 2배를 수확하고 받은 훈장. 그리고 To jest 50 lat, kiedy było małżeństwa. 당시 이 훈장을 받은 부부는 3쌍뿐이어서 자부심도 크고 부부에겐 더 특별한 의미가 됐죠. Na 50 lat małżeństwa są zaproszeni u nas do gminy. Wie pan, co to gmina? tak, gmina. Zapraszają z tego roku i dają. Ja się miał inną żenić, ale ona mnie opanowała i powiedziała, że chce dla mnie wychodzić, muszę wziąć. Ale ja miała ze 20. Raz i 2 chłopców. Małych i dużych i bogatek i tak, no ale no.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할머니는 환하게 웃습니다. Wszystkiego dobrego. No panu też. Mam nadzieję, że w przyszłości Tak będzie? odwiedzie Żoną. z żoną. No dobre, proszę bardzo. Proszę modlić. Dobre, dobre. 오늘 여기 온 거 자체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였어요. 아, 최고예요. 역시 폴란드 사람을 이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삶의 행복이 있는 곳. 자코판에는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중부 유럽의 숨은 보석 폴란드.
지난 시간 저는 남부 산악지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소박한 삶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두 번째 여정. 오늘 저는 전쟁의 아픔과 근세 도시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바르샤바를 찾아갑니다. 경쾌한 전통춤 마주르카와 망국의 슬픔을 달래준 쇼팽의 마주르카. 아름다운 마주리 호수의 풍경과 함께 마주르카가 보여주는 폴란드의 다양한 얼굴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을 아우르는 중부 유럽의 심장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는 16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폴란드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곳입니다. 바르샤바 시내는 신시가와 구시가로 나뉘는데요. 고풍스런 건물이 즐비한 바르샤바 구시가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구시가의 중심인 중앙광장.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광장인데요. 만남의 장소로 유명해 저도 유학 시절 친구들과 자주 왔던 곳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거나 시원할 때는 이렇게 노천 카페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요. 연인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커피나 다과, 식사 이런 거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겨울에는 이것들 다 철수되고 가끔가다 전통 그러한 시장들이 이곳에 또 열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곳에서 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앙광장의 묘미인데요. 뮤직박스의 고전적인 음색과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장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여기는 작은 그림들이 있네요. 와, 여기 바르샤바 시내 구시가지를 그린 그림도 있고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천 화랑과 화가는 중앙광장의 명물인데요. 바르샤바의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르샤바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Nie tylko Warszawy. Tylko Warszawy. Tylko Warszawy? warszawski jestem. 광장 한가운데는 바르샤바의 상징인 인어상이 있는데 이 동상엔 바르샤바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 전해옵니다. 이 바르샤바 구시가지 건너편에는 폴란드에서 가장 긴 강인 비스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전에 그 비스와 강에서 바르스라고 하는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인어가 낚인 거예요. 그 인어의 이름을 바르스 어부가 사바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마을을 이뤘다 해서 바르스와 사바가 합쳐져서 바르샤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동부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13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구시가 거리의 건물 대부분은 1945년 이후에 복원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바르샤바의 80% 이상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폐허가 된 바르샤바를 되살린 건 철저한 고증과 완벽한 복원 기술, 한마음 한뜻으로 복원에 참여한 폴란드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이나 작은 장식까지도 완벽하게 되살렸기 때문이죠. 정확한 고증을 위해 바르샤바를 그린 그림과 사진 등 국내외의 각종 자료가 총동원됐는데요. 덕분에 이 건물도 르네상스 양식의 창문과 고딕 양식의 벽돌 장식 등 전쟁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복원된 건물들을 보면 매끄럽지 않게 연결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폭격 후 남아있던 주춧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위로는 깨끗하지만 아래로 이렇게 기초석이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로 복원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기초석을 놓고 그 위로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지요. 구시가 곳곳에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파괴의 흔적을 남겨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르샤바 왕궁 광장인데요. 바르샤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궁도 전쟁의 포화를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완전히 파괴됐던 곳을 15년에 걸쳐 복원했습니다. 왕궁 앞에는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긴 지그문트 3세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 역시 복원된 겁니다. 동상은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폴란드인들은 전쟁 당시 파괴된 동상의 기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기둥엔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폴란드인들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너진 기둥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동강도 나고 심지어 여기 보면 이렇게 총탄 자국도 보여요. 이 기둥이 이 왕궁 광장에 있는 지그문트 3세 동상 원래 기둥이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폭격받고 무너진 걸 이 왕궁 옆에 그대로 또 보존을 시켜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과거에 이러한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존시킨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유네스코는 복원된 바르샤바 구시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구시가의 관문인 바르바칸도 거기에 포함됐죠. 바르바칸은 17세기 중반 스웨덴과의 전쟁 때 수도 바르샤바를 지켜낸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네, 여기는 폴란드 말로 바르바칸이라고 하는 요새예요. 이 바르바칸 요새는 중세 시대 때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을의 중심을 둘러싸고 요새로 형성된 그러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바칸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 바르샤바의 바르바칸 같은 경우는 14세기에 중세 시대 때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파괴되었다가 1954년에 다시 복구된 요새입니다. 파괴와 재건, 아픔과 환희가 공존하는 도시. 바르샤바는 폴란드인들의 강한 의지력의 상징입니다. 당시 바르샤바시 외곽은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덜했습니다. 폴란드 왕실의 별궁인 빌라누프 궁전. 바르샤바 왕궁이 완전히 파괴된 것과 달리 이곳은 전쟁 중에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누프의 빌라는 마을이란 뜻이고 누프는 새로운이란 노바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 즉 신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누프 궁전은 17세기 말에 그 소비에스키 대왕이 부인과 함께 여름에 쉬기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만든 바로크 양식의 궁전입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빌라누프 궁전은 작은 베르사유라고 불리는데요. 프랑스 귀족 출신인 왕비를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빌라누프 궁전을 세운 얀 소비에스키 3세는 17세기 유럽 전역에 용맹함을 떨친 군주였습니다. 이 소비에스키 왕이 1683년에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기마병을 이끌고
비엔나를 포위한 터키 군대를 용감하게 무찌른 걸 기념해서 만든 석상입니다. 별명이 사자였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늘 소비에스키 대왕을 두려워했고 이슬람 군대로부터 가톨릭 유럽을 보호한, 지켜낸 수호, 영웅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에스키 3세는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 당시 아내인 마리시엔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마리시엔카 왕비가 썼던 침실인데요. 왕비를 위해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어준 걸 보면 사랑이 각별했던 모양입니다. 이곳에선 당시 폴란드 귀족들이 사용한 물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800년대, 그러니까 200년 전에 폴란드 귀족들이 쓰던 제도 기구들입니다. 빌라노프 궁전은 소비에스키 3세가 사망한 뒤 귀족들이 매입하며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거울은 당시 200년 전 귀족들이 베니치아에서 수입한 거울이고, 여기 그릇대는 파리에서 수입한 그릇대라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 귀족들이 서구화의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선진화된 그러한 문물과 그러한 제품들을 돈을 주고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장식품과 선진 문물, 생활용품은 당시 폴란드 상류층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빌라노프 궁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바로 정원입니다. 이 정원 역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조성했는데요. 규모는 비교가 안 되지만 똑같은 꽃과 나무를 심을 정도로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유학 시절에 한 주 동안 공부에 지쳐서 맑은 공기 마시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곳인데, 역시 정원의 백미는 아름다운 숲에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이제 호수. 예쁘다 진짜. 가을 숲을 가득 품은 호수의 풍경이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호수를 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요. 전쟁으로 원형을 잃은 바르샤바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과 유적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르샤바에선 폴란드가 배출한 위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동설을 제창한 코페르니쿠스도 그중 한 사람이죠. 이 코페르니쿠스 동상 뒤로 있는 건물이 19세기 초에 폴란드의 바르샤바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과학원인데 이 과학의 상징인 코페르니쿠스의 동상을 이 과학원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가 내세운 지동설은 혁명적인 학설이었는데요. 20세기 초 또 한 명의 폴란드 출신 과학자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퀴리 부인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1867년 11월 7일에 퀴리 부인이 이 집 2층에서 태어났지요. 당시에는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의 이곳 바르샤바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로
떠나서 자신이 발견한 원소 이름을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지었습니다. 퀴리 부인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조국 폴란드를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쇼팽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은 200곡에 이르는 주옥 같은 피아노 곡을 남겼는데요. 특히 쇼팽은 폴란드의 민족적 색채를 띤 음악을 많이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쇼팽의 얼굴을 보니까 물론 작품에 대한 고뇌도 있겠지만 당시 나라를 잃은 슬픔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쇼팽은 20살 때인 1830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떠났는데 하필 그해 11월에 이곳 바르샤바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납니다. 많은 폴란드인들이 체포되고 또한 유배도 당하고 또 희생도 당했죠. 이 쇼팽은 외지에서 조국을 이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쇼팽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은 너는 음악적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 외국에서 너의 그러한 명성을 날려 조국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쇼팽은 후에 파리에서 마주르키나 폴로네즈와 같은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면서 폴란드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상 근처엔 쇼팽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념물이 있는데요. 저희 벤치가 하나 있네요. 쇼팽의 바르샤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는데 이 벤치는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쇼팽과 관련된 장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벤치인데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벤치입니다.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폴로네즈는 동명의 폴란드 민속 춤곡을 주제로 만든 피아노 곡인데요. 폴란드인에게 그는 단순한 예술가 이상의 의미입니다. Symbolem, powiedzmy sobie, też jednym symbolem Polski. Polska się ludziom podobno na zewnątrz kojarzy też z Chopinem. 바르샤바 구시가의 성 십자가 교회는 쇼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17세기에) 건축된 성 십자가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복원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선 미사가 한창인데요. 폴란드인의 약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교회를 찾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곳에선 바르샤바 봉기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파괴된 교회를 복원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 독일군에게 짓밟힌 자존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교회엔 신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이들이 주목하는 건 예배당 끝에 서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 하나를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안에 쇼팽의 심장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폴란드 말로 Tu spoczywa serce Fryderyka Chopina, 프리데릭 쇼팽의 심장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39살의 나이에 사망한 쇼팽은 심장을 고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시신의 심장을 따로 다른 곳에 안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엽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당시 쇼팽은 자신의 심장이 고국에 묻힌다면 자신의 영혼도 그곳에 따라서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인들은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종했을 때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심장만을 이곳 폴란드로 옮기는 것을 또 주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서상, 문화상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시신은 이국 땅에 묻혔지만
조국을 생각하는 쇼팽의 마음만은 폴란드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성도 오늘을 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니베르시테트 무지치니 프리데리카 쇼페나, 프리데릭 쇼팽 음악대학교인데요.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영웅 쇼팽의 이름을 기념해서 1964년에 개원한 폴란드 최고의 음악 수재들이 공부하는 음대입니다. 쇼팽의 이름을 건 학교답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도 쇼팽의 흉상입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복도 곳곳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에게서 쇼팽의 후예다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Dzień dobry. Przepraszam. Co to jest? Fagot. Czy pan może pokazać dalej? 쇼팽이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쇼팽은 어떤 의미일까요? Wybitny Polak, wspaniały kompozytor. Wzór do naśladowania, jeśli chodzi o kompozytorów. Myślę, że głęboko sercem i duszą był związany z Polską, dlatego pisał utwory. 이것도 연습실인데요. 안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잠시 들어가서 좀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곡에 달하는 피아노 곡을 작곡한 쇼팽. 평생 피아노 곡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Dzień dobry. Dzień dobry. Przepraszam. A co pan zagrał? Był to mazurek D-dur, opus 33, numer 2, Fryderyka Chopina. Oczekuję, bardzo oczekuję. 쇼팽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주르카는 폴란드 전통 무곡을 테마로 만든 피아노 곡입니다. 쇼팽이 활동하던 시기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 점령돼 있었는데요. 망국의 시대 폴란드인들은 그의 음악에서 희망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Dziękuję bardzo za wspaniałe granie. Dziękuję bardzo. Ludowych, także muzyka Chopina jest bardzo skontrastowana i możemy w niej odnaleźć wszelkie uczucia, nawet skrajne uczucia poprzez ból, cierpienie, smutek, rozczarowanie, ale znajdziemy również radość, jakieś tam też elementy skoczne. Tak. I elementy wesołe, można powiedzieć. 폴란드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마주르카가 있는데요. 폴란드 국가인 돔브로프스키의 마주르카입니다. 쇼팽의 마주르카와 달리 힘찬 행진곡 느낌인데요. 폴란드의 영웅 돔브로프스키 장군과 그의 부대가 전장에서 불러 유명해진 곡이죠. Melodia dosyć taka marszowa. Tak. A teraz spróbuję zagrać skocznie fragment mazurka D-dur Fryderyka Chopina. 쇼팽과 돔브롭스키에 의해 다시 태어난 전통 무곡 마주르카에서 폴란드인들의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이 느껴집니다.
폴란드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인 마주르카. 매일 저녁 마주르카 민속춤 공연이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Oberka! Oberek! Ładnie! A ja wolałbym się przytulać, całować, żeby iskry leciały do serca wprost. Jak skoczysz, to 세 박자의 경쾌한 리듬이 특징인 마주르카는 16세기 무렵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흥겨워지는 마주르카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폴란드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Mazurze, ponieważ tak jak powiedziałem, Mazur pochodzi tu z naszego regionu. To nie z Mazur, tylko z regionu Mazowsze. Dlaczego? Dlatego, że taniec ten tańczył lud, który nazywał się Mazury. Dla Polaków Mazur jest ważny z jednego powodu, bo Mazur jest z czasów, kiedy Polski nie było na mapie świata. I dlatego Mazur jest tak istotny, bo gdy Polski nie było na mapie świata, żołnierze polscy ułani tańczyli go we Francji, w innych miejscach, gdzie kultywowali tą polskość. Mazura!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발동작이 복잡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춤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 대학교 민속춤반에서 공연했던 기억을 살려 한번 춰보기로 했는데요. Czy my możemy zagrać, czy pokażesz pierwsze kroki? Nie no, pobiegniemy. Pobiegniecie, dobrze? Uwaga. 오랜만에 출연이 생각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됐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폴란드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쾌하게 이러한 애환과 경쾌함을 동시에 담은 이러한 마주르카 춤을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직접 춰보니까 그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마주르카의 도시. 아름다운 음악과 춤에 담긴 폴란드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바르샤바를 떠납니다. 바르샤바에서 향한 곳은 폴란드 북동쪽에 위치한 타이티 호수입니다. 호수의 땅, 마주리 호수 지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죠. 바르샤바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주리 호수 지역은 무려 2,000여 개의 호수가 분포된 세계 최대 호수 군락입니다. 숲을 끼고 끝없이 이어지는 호수의 풍경이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데요. 워낙 호수가 많고 넓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여유롭게 타면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좀 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타이티 호수는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가을에 접어든 호수 풍경이 여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호숫가의 새들도 사람이 낯설지 않은지 가까이 가도 묵묵히 제 할 일에 열중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여름보다는 한산한 풍경이지만 선착장엔 요트를 타려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타히티 호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Ja się czuję tutaj doskonale. Nic tak mnie nie relaksuje jak taki weekend tutaj. To jest tak, jakbym ja był na dwutygodniowych wakacjach. A tutaj spotykamy się wszyscy razem i jesteśmy taką jedną wielką rodziną. 카를로스 산타나, 에릭 클립턴,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까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의 이름을 새긴 요트들이 재밌는데요. 저는 요트 대신 카누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바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와. bezpieczny? 전에 타본 경험이 있어서 방법은 알고 있지만 오랜만에 타려니 살짝 긴장도 됩니다. 어디 버려진 느낌인데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재밌어요. 노젓기가 손에 익자 좀 더 속도를 내봅니다. 수면 바로 위에서 바라본 호수의 풍경은 높은 배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넓은 호수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게 이 마주리 호수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바람을 타고서 가자 솜털 마냥 가벼운 마음. 호수와 주변 풍경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카누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트를 타고 나온 사람들은 호숫가에 배를 정박하고 캠핑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Dzień dobry. Panowie spędzają czas tutaj? Na jeden dzień tylko. Dzisiaj wracamy. Wczoraj przyjechaliśmy, jutro wracamy. Dzień dobry.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할까 싶었는데 호수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고 말합니다. Mazury i zawsze Mazury. To jest najpiękniejsza kraina tutaj w regionie. A powiedz, najświeższy. Nie ma przemysłu, czysto. Ładnie, no. Co tu dużo mówić. Woda, lasy, ryby, grzyby. Zapraszam.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야, 이 신선 노릇이 따로 없네요. 여기서 이렇게. 최고입니다. super. Cieszę się, że mi się podoba. dziękuję. 한국 가면은 저도 이 카누를 탈 수 있는 그 장소를 한국에서 찾아서 좀 자연하고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폴란드 여행을 계기로 자연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자연과 대화하며 쉴 수 있는 곳. 폴란드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짜요, 짜. 중부 유럽의 숨은 보석 폴란드. 지난 시간엔 근세 도시의 화려함을 간직한 수도 바르샤바를 둘러봤습니다. 경쾌한 전통춤 마주르카와 식민지 시절 망국의 슬픔을 달래준 쇼팽의 마주르카를 만났고 아름다운 타히티 호수에서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죠.
폴란드에서의 세 번째 여정. 오늘은 남부의 천년고도 크라쿠프로 향합니다. 중세 왕실의 금고였던 비엘리츠카 소금광산과 짜요, 짜. 유대인 학살의 처참한 현장까지 생생한 역사의 장면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을 아우르는 중부 유럽의 심장 폴란드. 오늘의 여정은 폴란드 남서부 산악지대에 있는 후도바 즈두루이에서 시작합니다. 체코와의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후도바 즈두루이는 인구 약 10,000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체스판이 보이네요. 바닥에 커다란 판을 그리고 체스를 두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저도 체스를 좋아해서 할아버지께 한 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Ja pierwszy? Dobrze. 첫 수는 가볍게 시작. 탐색전을 펼치며 상대의 전력을 가늠해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용감하게 국제 경기가 벌어졌다며 시선 집중. 기선을 잡았다 싶었는데 아, 드디어 할아버지 당연히 드시겠죠? 할아버지의 연이은 득점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흥미진진한 국제 경기의 결과는 할아버지들 미안합니다. 유시 프로쉐 지금까지 말이죠. 안타깝지만 네, 졌어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정감이 느껴지고 좋네요. No, z początku myślałem, że mam do czynienia z zawodowcem, jakimś dobrym graczem, no ale ten pan okazał się takim samym graczem jak ja. Mnie trochę szczęście dopisało, wobec tego wygrałem. 광장 끝에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하고 평범한 시골 성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벽면에 새겨진 해골 부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당의 정체가 궁금해졌는데요. Na miejscowość, najstarsza dzielnica Kudowy, dzisiaj to już jest część Kudowy, czyli Kudowa Czermna. Po lewej Kostnice to jest w języku czeskim, Beinhaus w języku niemieckim. Z uwagi na to, że tu zawsze były trzy narody, czeski, niemiecki i polski. 1776년 체코의 한 신부가 세웠다는 해골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천장과 벽이 모두 유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인데요.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성당에는 무려 22,000여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중 2,000여 명의 유골이 성당 내부를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성당을 만든 걸까요? To są ofiary wojen wieku XVII, XVIII, czyli tej wojny 30-letniej, to lata 1618-1648. W wieku XVIII wybucha tutaj pierwsza wojna śląska, to rok 1740, druga wojna śląska i trzecia wojna to wojna siedmioletnia, która kończy się w 1763. I te choroby powodowały, że nawet niekiedy miasta całe wymierały. Tak było w przypadku epidemii cholery z 1680 roku. 무덤을 만들 여유조차 없어서 수많은 시신이 산과 들에 방치됐는데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신부가
8년간 2만여 구의 시신을 수습해 이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뼈들이 다시 부활해 날 때 살아난다라는 걸 그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꾸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만 다시 부활의 희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럽인들에겐 비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덤도 갖지 못한 주검들은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비로소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죽어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성당을 만든 신부의 숭고한 인간의 앞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쿠도바 스드루이를 떠나 향한 곳은 폴란드의 옛 수도이자 남부의 중심 도시인 크라쿠프입니다. 크라쿠프로 들어가는 길목엔 고풍스러운 성벽에 둘러싸인 코시치우시코 언덕이 있습니다. 34m 높이의 이 언덕은 폴란드의 독립전쟁 영웅 코시치우시코의 업적을 기리고자 만든 인공 언덕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거대한 성벽을 지나야 하는데요. 200년 전에 폴란드는 왼쪽은 독일에게 점령당했고 오른쪽은 러시아, 아래쪽은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곳 크라쿠프 지역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200년 전에 이렇게 지은 성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무려 123년 동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폴란드 독립에 평생을 바친 타데우시 코시치우시코 장군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1823년에 만든 언덕인데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언덕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독립 장군이었던 코시치우시코 장군을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폴란드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나라에 잃은 그러한 슬픔을 이제 이러한 희망의 언덕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 장비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이 높은 언덕을 만들었다니 폴란드인들의 독립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정상에 왔어요. 정상에 오르니 크라쿠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 바벨성은 천년고도 크라쿠프의 상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가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과는 달리 크라쿠프는 전쟁의 포화를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바벨성도 중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바벨성을 포함해서 크라쿠프 도시 전체가 전부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쿠프가 독일의 군사기지도 있었고 총독부도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폴란드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왕의 대관식은 바벨성에서 계속해서 거행됐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바벨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스러운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슬라브인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바벨성의 대성당은 그가 크라쿠프 대주교 시절 미사를 집전한 곳입니다. 대성당은 미사뿐 아니라 대관식과 장례식 등 왕실의 중요한 의식이 거행된 곳인데요. 지하에는 역대 폴란드 왕들과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무덤이 조성돼 있습니다.
크라쿠프로 들어오는 길에 들렸던 언덕의 주인공 코시치우시코 장군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안치돼 있어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123년 동안 주변 세 나라에서 찢어졌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직후 폴란드를 독립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유제프 피우수스키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폴란드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영웅으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장군인데, 크라쿠프는 1596년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약 600여 년 동안 폴란드의 수도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세시대의 광장. 크라쿠프 중앙광장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시청 건물도 있고 가운데에 시장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전형적인 시장과 시청과 성당,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렇게 넓은 광장이란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크라쿠프가 수도였던 중세시대, 폴란드는 중부유럽의 강자로 군림했는데요. 유럽 역사상 최강의 기병대로 기록되어 있는 후사르군도 그 무렵에 활동한 부대였죠. 칼로 땅을 짚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은 용맹함을 상징하고, 등 뒤에 단 깃털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To jest strój polskiej kawalerii z XVI-XVII wieku, nazwa jednostka husaria. Tak. Jednostka, która przez około 100 lat nie przegrała jakiejkolwiek bitwy. To był czas, kiedy Polska była trzykrotnie większa i dużo bardziej potężna. Co jeszcze mogę powiedzieć? No, przeciwnicy husarii myśleli, że oni są nieśmiertelni, dlatego że na pierśnik ta część potrafiła przyjąć kulę muszkietową. To pan wygląda bardzo gigantyczny. No tak, nic nie poradzić. Zbroja waży około 24 kg. 이 광장 한편에 우뚝 솟아있는 저 성당이 마리아 성당인데요. 이 중앙 광장의 고딕 양식으로 700년 가까이 된 성당입니다. 13세기에 건립된 성 마리아 성당은 아름다운 두 개의 첨탑으로 유명한데요. 이 첨탑엔 형제 건축가에 관한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형이 더 높고 아름다운 첨탑을 완성하자 그것을 시기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죠. 높은 첨탑에선 매시 정각, 나팔이 연주됩니다. (1241년) 타타르 몽골군의 침입을 알리다 죽은 나팔수의 이야기를 재현한 연주인데요. 하지만 나팔 소리는 언제나 중간에 끊깁니다. 나팔수가 화살에 맞아 쓰러진 순간을 묘사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크라쿠프의 폴란드 왕실이 번성한 것은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악지대지만 1350만 년 전 이곳은 바다였는데요. 드디어 이제 폴란드 최고의 관광지인 소금광산에 왔습니다. 이 소금광산에 광부들이 다니는 코스를 기존의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광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84년부터) 이곳 광부로 일해온 멘텔 씨의 안내를 받아 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총 380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계단의 수만 봐도 광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광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광산의 깊이는 무려 350m. 거대한 암벽 안에는 180여 개의 갱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이를 모두 더하면 300km가 넘습니다. 금속은 염분에 의해 부식되기 때문에 목재를 이용해 굴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거대한 목재를 이 지하 100m 이상까지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거대한 공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장관이네요, 장관. 광부들의 삶은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단이 없었던 시절엔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오르내렸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 17세기 당시에는 저렇게 밧줄을 붙잡고 이 광산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엄청 그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그 가톨릭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역시 기도문을 이렇게 찬송으로 부르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을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입고 소금광산을 들어가려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많이 기대가 되네요. 신기한 경험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소금광산 아래로 들어왔는데 느낌이 나네요, 이제.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염분이 함유된 암석을 정제해 소금을 얻는 암염 광산입니다. Złoże solne ciągnie się na długości 10 km w kierunku wschód-zachód, szerokie od pół do 1,5 km w kierunku północ-południe, głębokość tego złoża solnego około 350 metrów. 갱도 중간엔 아치형으로 깎은 돌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돌이 바로 암염입니다. 약 1350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해저 지형이 솟아오른 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두꺼운 암염층이 형성됐죠. 모멘트. 여기 하얗게 이렇게 뭉쳐진 소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잠깐만요. 집에서 먹는 소금하고 똑같이 짜요, 이게 폴란드에서는 여기 소금광산에서 콜리플라워 소금이라고 마치 그 야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검은 벽도 다 암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시커멓지만 중세시대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는데요. 당시 폴란드 왕실의 수입 중 3분의 1가량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Poza tym górnik miał prawo wynoski, czyli na własny użytek mógł garść soli codziennie sobie zabrać, bo sól kiedyś była bardzo droga. Tylko najbogatszych ludzi było stać na zakup soli, magnatów, szlachtę. Natomiast biedny człowiek praktycznie nie miał dostępu do soli, a górnik miał to prawo tej wynoski. W taki sposób na rękach się idzie.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는 소금을 채취하려고 판 굴이 2,000여 개나 있습니다. 광산에서 제일 오래된 이 굴은 14세기에 판 곳인데요. 엄청나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광부들이 여기서 일을 했을 거냐고 보는데. 14세기에는 약 200여 명의 광부가 이 광산에서 일했고 19세기엔 1,5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호미와 망치만으로 소금을 캤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세 당시에는 뭐 금값보다 비싸기도 하고 거의 버금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캐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간 1만 톤 정도의 소금을 캤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쓴 뒤로는 연간 60만 톤 이상을 채굴했습니다. 치면서 파편들이 튀는데 입속으로 들어가면 짜요. 전등에 비춰봤을 때 빛이 암석을 투과하면 소금이 함유돼 있다는 증거죠. 이게 다 소금이라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투명해요. 일을 하고 나니 허기가 느껴집니다.
여기가 식당이구나. 소금을 캐던 굴을 식당으로 개조했는데 광부들도 이런 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996년에 채굴이 중단됐지만 지금도 기념품이나 식당에서 쓸 용도로 소량의 소금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소금광산 주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금을 이용한 요리를 만드네요. 벌써 이 재료를 보니까 비엘리치카의 그 소금광산 소금들이 이렇게 재료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요리는 닭 소금구이입니다. 닭에 바질과 파프리카 가루, 후춧가루를 뿌린 다음 밀가루와 비엘리치카 소금,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드는데요. 처음 보는 요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1cm 두께로 밀어서 양념에 둔 닭에 씌웁니다. 소금이 잘 스며들도록 밀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죽을 씌운 닭은 섭씨 270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반죽에 들어간 소금인데요. Skórkę trzeba odbić, bo jest, jak to mówią, każda taka, ale wszystko, sól to wszystko weszło do kurczaka, kurczak jest soczysty, mięciuteńki. 그다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까맣게 탄 반죽을 벗겨내자 촉촉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호기심에 닭을 감싼 반죽부터 먹어봤는데요. Ale kurczak nie będzie słony. 되게 짜요. 너무 짜. 자, 이제 진짜 요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가장 퍽퍽한 부위인 가슴살. 살은 많지만 촉촉한 맛이 없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부위인데요. 한국에서는 치킨 먹을 때 뻑뻑한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런지 부드러워졌어요. 신기하네요. 짠맛을 낼 때만 쓰는 줄 알았던 소금으로 육질까지 바꾼 지혜가 돋보입니다. 13세기에 개발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는 헝가리에서 시집온 킹가 공주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당시 폴란드엔 소금 광산이 없었는데요. 킹가 공주는 고향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지참금으로 준 헝가리의 소금 광산에 결혼 반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비엘리치카를 지나던 중 행렬을 멈추고 땅을 파보라고 명령하는데요. 놀랍게도 땅속에서 고향에서 던진 반지와 소금 덩어리가 나왔다는 전설이죠. 매우 흥미로운 전설이고 이 전설이 바로 소금 광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설은 기적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하 101m 지점에 있는 킹가 성당은 3명의 광부가 70여 년에 걸쳐 만든 소금 성당인데요. 샹들리에까지도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Ta kaplica została urządzona w takiej pustce, która powstała po wydobyciu soli, w takiej dużej bryle solnej w połowie XIX wieku. 10 do 12 metrów wysokości i 15 do 18 metrów szerokości. 폴란드인의 약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광산이 깊어질수록 광부들의 출퇴근이 어려워졌고 기도할 공간이 절실했던 광부들을 위해 형제 광부가 소금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자 미술대학 출신의 광부가 성당을 완성했죠. 벽면을 가득 메운 부조와 조각상 역시 소금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조각들은 성서의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작품의 정교함과 광부들의 예술성에 또 한 번 놀랍니다.
Jest płaskorzeźba, jedna z wielu wykonanych w naszej kopalni przez tych 3 górników rzeźbiarzy. Jej głębia wynosi 18 cm. Jak spojrzymy na nią z pewnej perspektywy, czy jak spojrzymy na nią przy wyjściu, będąc przy wyjściu z kaplicy, wtedy widać dopiero pięknie taką głębię w tej płaskorzeźbie. Wydaje się z tamtego miejsca, że zdecydowanie większa niż w rzeczywistości, a faktycznie ma tylko 18 cm głębokości.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최후의 만찬. 광부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No coś pięknego, super, no żeby to nie zobaczyć, to szkoda, bardzo szkoda by było, no coś pięknego. Naprawdę wrażenia są przecudne i warto to zobaczyć, przeżyć. Jeszcze raz mówię. The salt mine caves are exceptional. Although as you go through walking, you see the miners at work and they're actually being carved out of stone. 소금 광산은 공연장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소금 광산에서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소식 듣고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굴을 가득 채운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음성. 특별한 장비 없이 동굴의 울림만으로도 최상의 음향 효과를 낼 수 있어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데요. 광부들의 땀과 예술적인 감성이 배어 있는 곳에서 듣는 음악은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135m나 되는 지하 공간에서 열리는 콘서트라 그런지 신기하기도 하고 더 감동도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이런 콘서트를 직접 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왕실의 금고에서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한 소금광산. 진한 감동의 여운을 안고 길을 나섭니다. 폴란드에서의 3번째 여정.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크라쿠프 서쪽에 위치한 오시비행침입니다. 독일식 지명인 아우슈비츠로 더 유명한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학살된 강제 수용소입니다. Dzień dobry. Dzień dobry, witam serdecznie. Zapraszam. dziękuję.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Dużo mniejszą, około 20-25% tych ludzi, którzy zostali więźniami obozu, czyli tych zdolnych do pracy, młodych i silnych, oraz dużo większą grupę, około 75-80% starszych, kobiety z dziećmi, kobiety ciężarne, których kierowano natychmiast do komór gazowych. I ci ludzie później... 독일군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소독이 필요하다며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유인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에 가스실을 설치했고 패전 후에는 대부분 파괴해 학살의 증거를 없애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Kiedy ludzie się rozebrali, wchodzili do komory gazowej. To jest to pomieszczenie, które widać też pod ziemią. Ta komora gazowa miała 210 m². Można tam było zabić jednocześnie około 1800-2000 osób.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가스실에는 소각장이 함께 설치돼 있습니다. 독일군은 시신의 금리까지 빼갔고 소각하고 남은 재는 인근의 강이나 밭에 뿌렸습니다. 이곳은 원래 폴란드군의 병영이었습니다. 막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마굿간까지 숙소로 썼는데요. 52마리의 말이 있던 곳에 무려 400여 명이 수용됐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3층 침대에선 한 층에 36명이 이불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No i warunki życia w takim baraku w Brzezińce były katastrofalne. Z jednej strony bardzo złe warunki higieniczne, więźniowie nie byli myci, były tutaj mszy, były pluskwy, były szczury. Więźniowie chorowali na biegówkę i zanieczyszczali swoje łóżka, żyli w ciągłym tłoku, w ciągłym strachu przed Niemcami, przed więźniami niemckimi. Także to są warunki, które spowodowały, żeby z ludzi zrobić numery, żeby zrobić więźniów, którzy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수감자들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인데 위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학살까지 시킨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잔인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는 28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엔 학살 피해자들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수북이 쌓인 면도솔과 구두솔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숨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Wiele jest jakiś człowiek, jest jakaś rodzina, jakaś historia, która tutaj została przerwana. 다른 전시실에는 8,000개가 넘는 신발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주인을 지금은 알 수 없는 신발들이죠. 이 주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을지 지금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고 슬픕니다, 정말. 당시의 가죽신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다는 독일군의 말을 믿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나왔을 희생자들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생존자들이 남긴 사파에는 처참했던 수용소의 생활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감 생활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극도로 긴장한 수감자들의 모습. 공포와 슬픔이 묻어나는 그들의 얼굴은 제게 비극적인 역사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됐네, 됐어요. 폴란드 남부의 천년고도 크라쿠프를 찾아간 지난 여정. 왕실의 금고였던 소금 광산의 신비를 체험하고 짜요, 짜. 유대인 학살의 참혹한 현장에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여정. 오늘은 발트해의 황금을 찾아 떠납니다. 됐네. 소수민족 카슈비의 독특한 음악 세계와 전통, 자연의 신비와 시간이 빚어낸 바다의 사막.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황금빛 호박까지 보석 같은 선물이 가득한 폴란드의 대자연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을 아우르는 중부 유럽의 심장 폴란드. 오늘의 여정은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지대가 있는 쿠도바 zdró이에서 시작합니다.
쿠도바 스드루이의 스토어베산은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생긴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스토어베는 탁자라는 뜻인데요. 우뚝 솟은 절벽이 네모난 탁자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죠. 탁자 모양의 산이라니 기대가 큰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이 큼직하게 박혀 있는데요. 유럽은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쪽 폴란드 같은 곳은. 그래서 우리는 산이 많은 곳에서 넓은 평야를 보면 신기하지만 유럽에서는 평야 가운데서 산이 있으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등산하는 경우가.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이 산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탁자 모양의 바위인데요. 와, 여기가 탁자산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테이블들이 이렇게 딱딱딱 위로 조각조각 올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 7천만 년 전 이 지역은 바다였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바닷속 사암층이 솟아올라 산이 됐는데요. 오랜 세월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바위산의 모습이 완성됐죠. 가까이서 보면 비바람이 훑고 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와, 흥미로운 코스가 나와요. 와, 이 암석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층층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변형이 되어 있는데, 와, 이게 바위끼리 합체된 게 아니라 이 한 바위가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된 거라서. 스토어베 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는 방황하는 바위라고 불리는 코스입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바위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방황하는 바위, 그 말 그대로 뭔가 규칙적이지 않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바위들이. 방황하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늘어선 바위 사이를 걷다 보면 사람도 미로에 갇힌 것처럼 방황하게 되죠. 언제 어떤 길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와, 이런 데는 제가 좋아하는 코스인데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줘요. 야. 옆으로 걸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바위 틈. 와. 등산객들은 이런 구간을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폴란드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는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곳이라고 하네요. Witam serdecznie Państwu. Tak. Jak się czujecie Państwo? Bardzo dobrze? Jak wygląda? Pięknie. 하지만 탐험가가 된 기분으로 아무 길이나 들어섰다가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좁은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바위 틈에 갇힐 뻔했는데요. 어깨 걸려요. 그래도 등산객들의 입가엔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려다 포기하고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란 듯이 도전에 나서는데요. 결국 해내고 맙니다. 틈이 워낙 좁은 데다 바위가 기울어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든데요.
하지만 온몸을 부대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Oh, this is very old place. Very nice. So close. We go with family, but the child have a fun game. Nie, no my jesteśmy zachwyceni, jesteśmy nie pierwszy raz już tutaj i warto tu przyjeżdżać. Na pewno. Wracamy w te miejsca, bo naprawdę warto. 저도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황하는 바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1시간 거리인데요. 와, 정상이에요, 정상. 우와. 산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이곳의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느 산과는 다른 독특한 전망 때문에 스토업에 사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Jest super, lubię takie właśnie widoki, panoramy takie całe. To jest taki odskok od codzienności. Tak się troszkę wyluzować. To wygląda jak stół, tak? Tak, bo to są góry stołowe. Tam możemy zjeść coś tam. Chodźmy tam na kawę. Tak, chodźmy na kawę. A po polsku. Szła dzieweczka do laseczka. 아름다운 산과 숲을 보니 폴란드 민요가 떠올랐는데요. 워낙 유명한 민요라 자연스럽게 합창이 됩니다. 나노카와 myśliweczka bardzo szwarnego, bardzo szwarnego, bardzo szwarnego. Moment. Gdzie jest ta ulica, gdzie jest ten dom, gdzie jest ta dziewczyna, co kocham ją. Znalazłem dziewczynę, znalazłem dom,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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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uper. 이 산에서 역시 그 산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또 폴란드 사람들과 하나 된 기분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폴란드 남부 산악지대는 중부 유럽에서 손꼽히는 지하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 지역의 질 좋은 흙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폴란드 도자기인데요. 여기가 도자기로 유명하다는 볼레스와비에츠인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자기를 쓰는 걸 제가 봐왔는데 그 본산지에 직접 왔습니다. Dzień dobry. Dzień dobry, Kim. 볼레스와비에츠에서는 13세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했는데요. 우유빛깔의 도자기에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푸른색의 문양을 넣은 것이 전형적인 폴란드 도자기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원을 겹쳐 그린 이 문양이 볼레스와비에츠의 전통적인 문양인데요. To jest dekoracja w oparciu o pawie oczko, ale jest przez nas udoskonalona i takiej się nie produkowało. Pawie oczka tak, ale myśmy sobie wprowadzili taki akcent kwiatowy i ta dekoracja jest charakterystyczna jako klaska dla tego naszego zakładu. Żaden inny, to jest nasza dekoracja przez nas opracowana w oparciu o tradycyjną dekorację. 국가별로 선호하는 문양이 다른데 영국에선 잔꽃 문양이나 작은 점이 들어간 디자인을, 한국과 일본 등 동양에선 붉은색이 들어간 꽃 문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도자기는 고온에서 구울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내열성이 강한 석회질의 진흙을 사용합니다. I ta glina to nie jest sama, bo cały Bolesławiec leży na glinie i okolice, ale to jest mieszanka złożona z różnych składników, żeby ta ceramika była szlachetniejsza, więc po prostu
Na tym terenie. Podstawowa glina to leży tu na terenie Bolesławca. 단단한데요? 찐득찐득하면서 이 뭉쳐진 반죽은 엄청 단단해요. 폴란드 도자기가 800년 가까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집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Unikatowy już w tej chwili na świecie. To nie jest produkt, którego się robi bardzo dużo. To jest produkt tak zwany niszowy. To jest produkt z wyższej półki już po prostu, który jest kupowany za rękodzieło, ponieważ jest to rękodzieło, więc ma większą wartość aniżeli produkt, który jest tylko z maszyny, którego się robi dużo. 폴란드 도자기의 상징인 아름다운 문양은 수십 년의 경력을 지닌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하는데요. 도장같이 이렇게 꽃 문양을 찍어내는데 신기합니다. 빠른 속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양을 찍어내는 솜씨가 놀랍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면서 이렇게 찍는 거네요. 꽃 한 줄 찍어넣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물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지금 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묻혀. 거듭되는 실수, 무안에서 웃음만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도자기의 문양은 무려 3,000가지가 되는데 인체에 무해한 천연 물감을 써서 도자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도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이게 제가 완성한 컵입니다. 망했어요. 아쉽네요. 그래도 예쁘죠? 단순하게. 남부 산악지대의 자연이 준 질 좋은 흙과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하는 폴란드 도자기. 그 문양과 색감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폴란드에는 도자기 못지않은 명성을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품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명품을 찾아간 곳은 북부의 항구 도시 그다인스크입니다. 발트해 연안에 자리 잡은 그다인스크는 10세기에 무역항으로 개발된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14세기에는 당시 북해와 발트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한자 동맹에 가입해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중세 무역항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그다인스크에 오면 다른 폴란드 도시와는 다르게 네덜란드와 흡사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나 독일의 함부르크나 이곳 폴란드의 그다인스크가 유럽에서는 과거에 가장 활발했던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상업적인 부귀 영화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요. 유럽 각국의 물자와 선진 문물이 오가던 곳. 그야말로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구시가 입구엔 그 명성과 어울리는 황금문이 서 있는데요. 이 문을 지나면 중세시대 그다인스크의 중심가였던 두가 거리가 나옵니다. 이 황금문은 당시에 왕들이 이 길을 통해서 행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왕의 문 또는 저 길은 왕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고색 창연한 건물이 즐비한 두가 거리엔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중세시대엔 관광객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고 다양한 물건이 거래됐습니다. 그중엔 이 도시의 특산품인 호박도 있었습니다. 와, 이 거리는
보이듯이 운치가 있고 더군다나 또 호박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리라서 뭔가 그 중세 이후에 뭔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거리라고 불리는 이 골목에만 수십 개의 호박 상점이 있는데요. 10세기부터 호박 세공이 발달해 17세기 무렵엔 프랑스의 루이 14세 등 수많은 권력가의 애장품이 될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더브레. 고가의 제품도 많지만 60 수어티,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면 이런 팔찌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예쁘네요. 먹을래? 아, z Chin. Z Chin bardzo dużo. Tylko z Chin? Nie, z różnych stron świata. Tak. Niemcy, Amerykanie, Austria, z różnych stron świata. Ameryka. 17세기까지 큰 인기를 끌다가 현대에 와서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채집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발트해는 오래전부터 호박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에선 호박을 발트해 황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쪽빛 바다가 품은 황금빛 보석. 원석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숲 같은데 곧 바다가 나오나? proszę pana, dzień dobry. Witam. Dzień dobry, Kim. Ja słyszałem, że tu w pobliżu to może to zrobić poławienie. Właśnie się wybieram na poławianie na bursztyn. A piechotą Tu, tą drogą, no. 보덱 씨는 수년간 호박을 채집해온 전문가입니다. 원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와, 숲길을 걷다 보니까 바다가 펼쳐져요. 발트해입니다, 여기가. 야. 우와. 바다에서 호박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안의 퇴적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Co widać? Tak? Patrzę właśnie, czy gdzie jest śmieć ewentualnie, albo możliwość jego wysypania. Na razie jest spokojnie, nic nie... 파도에 밀려온 호박을 찾아야 하는데 퇴적물이 많은 곳일수록 호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Doładuj do środka. 캐는 것이 아니라 줍는다고 할 정도로 호박이 많이 밀려오는 곳이지만 가을이 되면 바람과 파도가 약해져 호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더 멀리 나가야 했죠.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호박은 보이질 않습니다. 조개들만 보여요. 벌써 1시간째 아무 성과도 없는데요. 해안엔 경쟁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무심한 듯 해안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뭔가 찾아낸 모양인데요. Zbieram bursztyn. Nie, tak, znaczy się, przyjechałem i na powietrze i zbierać bursztyn. No, po prostu nie ma co robić, to zbiera się bursztyn. A przyjechaliśmy z Łodzi. 콩알 만한 호박이지만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Nie, amator. Tylko moja taka historia, że w latach 70. tu przyjeżdżałem już, bo tu były ośrodki wczasowe zakładu i przyjeżdżałem i tak się, zbieramy bursztyn od tego czasu, także już bursztynu to może mamy z 5 kg. 또 다른 경쟁자도 자랑스러워하며 호박을 보여주는데요. Skąd te państwo są? Z Warszawy. Z Warszawy? No. Na 3 dni wypocząć sobie i poszukać bursztynów. My tu przyjeżdżamy w wakacje wiele lat. Tak. 20 lat. O bursztynie też. A bursztyn to każdy wie. 오기가 발동한 보덱 씨와 저는 더 깊은 바다로 나갔죠. głęboko.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신봤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관광객들이 찾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호박입니다. 짙은 황금색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야, 원석이에요, 이게 원석. Ile to kosztuje? 350 zł. 와, 이게 한 거의 100유로 가까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돈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돌 한 조각에. Ile gramów? Ładnie wygląda. 30 gram, 30-35 gram. Złoto, złoto. No jak gold, tak, jak złoto. 이거 완전히 Cena, 금이에요. cena. Cena 가격, jak złoto. 가격 때문에. Ten kawałek, ten drugi, co mam, ten żółty, to jest 700 zł. 700 zł to jest dniówka, tak? Dniówka, znaczy dniówka wysoka. Wysoka, bo 100 zł, 150 taki zwykły pracownik zarobi dziennie, 100 zł, nie? No to 7 dni jakbym pracował. Do tego powstały kopalnie. 호박을 찾으면 햇빛에 비춰봐야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혹시 곤충이나 모기 같은 화석이 있으면은 이 안에 묻힌 게 있으면 가격이 이제 훨씬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인해서 nie ma. Niestety. Nad morze. I tak jak pokazywałem i mówiłem, 10 setka, 100 gramówka to jest w granicach 18-20 tysięcy złotych. To jest bardzo dużo, to jest miesięczna pensja, a można za chwilę, nie?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황금빛 보석. 호박은 발트해가 폴란드에 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단스크는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카슈비족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통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시내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경쾌한 음악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4인조 악단의 연주가 한창입니다. 카슈비족은 약 1400년 전부터 이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소수민족인데요. 이들은 악기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bardzo za wspaniałą muzykę. To ja pewnie z panem rozmawiałem, pewnie przez telefon, tak? 미워 미. 이제 전통 악기를 보여주시겠다고. Ten instrument 이게 nazywa 악기예요. się Tak. diabelskie skrzypce. Dlatego, że tutaj jest ta deska tak wyprofilowana jak prawdziwe skrzypce, a diabeł, no to ten chłop jest bardzo podobny do mnie. 모자를 흔들고 막대로 바닥을 두드려 탬버린과 북의 효과를 내는 전통 타악기인데요. 악마의 바이올린 듣기에는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 Nic 같아요. pana Kaszubi to był taki naród bardzo ubogi. No i nie mieli prawdziwych bębnów, nie mieli prawdziwych perkusji, drumsów, tylko właśnie tak sobie wymyślili, że deska, troszkę jakieś brzękadełka. No i inny instrument to jest burczybas. Burczybas, proszę pana. Ogon od konia. Końskie polewa wodą. 말총을 물에 적셔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한 다음 당겨서 소리를 내는데요. Nie każda kaszubska kapela ma kontrabas i właśnie ten burczybas służył właśnie jak i... Podobnie, o właśnie. dziękuję bardzo.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당기면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Brawo! Tak przesuwać trzeba, tak przesuwać, no rękoma. Zobaczymy w drugą stronę. Jeszcze raz. 악기가 사람을 가리는 건지 답답할 뿐인데요. 물도 더 뿌렸으니 이번엔 잘 될까요? 이 악기를 연주하려면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잡아주고, 한 사람은 소리를 이렇게 내주고, 한 사람은 물을 따르고. Przesuwamy. Nie za mocno. O, brawo! 됐네, 됐어요.
Oj, za delikatnie.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한결 쉬운데요. 악단의 연주와도 제법 장단이 잘 맞습니다. 고유 언어에 대한 카슈비족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이 악보는 아이들에게 카슈비어를 가르치려고 만든 건데요. 가사에 맞는 그림을 찾으면서 단어를 배우는 방식이죠. 모음이 8개인 폴란드어와 모음이 12개인 카슈비어는 발음도 많이 다른데요. Bandze, aum, aum. W polskim jest a albo on. A w kaszubskim na przykład jest, że aum. Aum, bandze. Na przykład będzie po polsku, a po kaszubsku bandze. Bandze. To je krótci, to je dłydzi, to kaszebsko sto.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노래에 맞춰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쉬운 단어인데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카슈비족은 1400년 가까이 전통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었죠. Grać, śpiewać, tańczyć, dużo zespołów folklorystycznych, kapel. Tak, także to nie jest kultura zanikająca, wręcz odwrotnie, rozwijająca się dalej. Warto jeszcze dodać, że w domu się to kultywuje, dzieciom się przekazuje, także tak szybko nie zaginie, myślę. Raz, dwa, trzy. Raz, dwa, trzy. Raz, dwa, trzy. 123년간의 식민지 시절과 나치 독일군 점령 시기, 그리고 사회주의 시절까지 끊임없는 소수민족 탄압에도 카슈비족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또 다른 얼굴 카슈비. 그들의 음악이 그단스크에 계속 울려 퍼지길 기원해봅니다. 발트의 연안엔 아름다운 휴양도시가 많습니다. 그단스크 서쪽에 있는 소포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엔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크시비도맥, 꺾여진 집이라고 써 있는데요. 진짜 완전히 꺾여진 집인데 신기하게 생겼네요. 와, 여기 이렇게 이 집이 일명 그 술 취한 집이라고도, 혹은 뭐 필름 끊긴 집이라고도 불리는데, (200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복합 쇼핑몰인데요. 독특한 외관 때문에 단숨에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건물을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A zdrowie zdjęcie razem? Możemy? Proszę, zapraszamy się do księgi. 여럿이 찍으면 더 재미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청했는데요. Stań, krzywo. Razem, tak. Mam sprzęty. 갑작스러운 요청에 처음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익살스러운 자세를 취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만남도 큰 추억이 되죠. Dwa, trzy. Okej. Powodzenia, wszystkiego dobrego. dziękuję. 소포트와 함께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히는 수어빈스키 국립공원은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한데요.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요. 숲길 끝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는데 저 언덕 너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창한 숲을 지나왔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나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푸른 숲과 모래길, 모래 언덕이 공존하는 곳은 저도 처음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사막길 같은 모래길이 있고 여기는 숲이 있고 바닥엔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데요. 부드러워요. 반질반질하면서. 와. 모래길 끝에는 더 놀라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막이잖아요, 사막. 여기는 완전히. 저기 아직 언덕이 있어요, 아직 언덕이.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야, 바다야, 바다. 와. 확 튀어요, 확.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폴란드에 와서 별걸 다 봐요. 수오핀스키 국립공원은 바다와 모래 언덕, 호수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약 1만 년 전 북극해의 빙하가 떠내려와 언덕을 만들었고 바람과 파도에 쓸려온 모래가 쌓여 높이 45m, 길이 35km의 거대한 모래 언덕이 형성됐는데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여느 사막과 달리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모래가 날리지 않는 것은 호수의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친 모래 언덕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도 호수 덕분이죠. 사막과 바다의 풍경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여행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인데요. 저희 이제 폴란드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심해지는데 아무래도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사막을 뒤로 하고 바다를 맞이하는 이 느낌을 이 폴란드에서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와, 여기 그림인데요, 진짜. 폴란드에서의 여정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풀리며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풍경과 얼굴이 떠오릅니다.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기회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각박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휴식 시간이 여행을 통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폴란드는 제게 익숙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만난 폴란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보석 같은 추억들을 되새기며 언젠가 다시 찾아올 날을 기약해 봅니다.